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정교모 호남지부 외 시민단체들이 5.18 민주화 운동의 성역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실태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5.18 왜곡 처벌법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번째,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호남지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역화를 멈추고 학술적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역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최근 여당과 5.18 관련 단체들이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 국민운동의 학술대회 개최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탄했습니다. 앞서 13일 이진숙 의원 등은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3시간 반에 걸친 학술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해석과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4가지를 이슈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운동이 국민에게 설득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명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만으로 서사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군과 경찰에 대하여 총기류에 의한 무력 시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으며 민주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 감행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5.18 정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실체를 밝힐 객관적 조사와 연구가 요구되면서 이는 다양하게 해석될 역사적 사건이기에 공개적 학술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실태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선정과 특혜 및 유공자 수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데 비해서 5.18 유공자는 광주광역시가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공자 명단과 그분들의 공적조서의 비공개는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5.18 유공자만은 광주광역시가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의 실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5.18 왜곡처벌법 왜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2020년 5.18 특별법 시정안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가 추가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5.18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견해 발표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가 어려운 반민주적 법률이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경찰 및 검찰의 소환과 처벌과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헌법 전문은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해석과 미완결 평가라고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 전문에 이것이 수록된다면 모든 우익 정부가 반민주 정부로 규정되고 반헌법적 정부로 전락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악의적 기도라고 우려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일부 정치 세력만을 위한 5.18은 대부분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광주와 호남을 전체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광주와 호남을 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성명서 전문은 이렇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성역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가 제목입니다. 지난 8월 13일 이진숙 의원은 학술단체 새역사 국민운동과 함께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진숙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고 그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되새기며 그 뜻을 기린다고 하였으며
5.18의 성역화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공자들의 업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새역사 국민운동 이용훈 대표도 1980년 5월의 사태를 5.18 민주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음을 분명히 했지만 5.18 정신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류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김영삼 대기자는 5.18 사태의 확산이 지역사령관들의 잘못된 지휘 지침에서 기인된다고 하였고, 주동식 선생은 5.18이 점차 이념의 오염과 타락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학설대회는 중간에 몇몇 회방권에 의해 2차례 소란이 있었으나 3시간 반 동안의 발표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청중이 끝까지 자리하였다. 그런데 이 학설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학설대회를 만료하였고, 더불어민주당 100여 명의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고 국회에 모여서 성토하면서 이준석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 5.18 관련 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이 학술대회가 5.18을 훼손하였기에 이준석 의원의 제명과 새역사 국민운동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에 우리 광주 지역 자유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의 부당한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를 규탄하고자 한다. 광주 지역 자유시민단체들입니다. 첫 번째, 5.18 민주화운동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득한 적이 있는가?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에 정한 광주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만으로 서사될 수는 없는 사건이다.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위자들이 미리 준비한 돌을 계엄군에 먼저 투석하여 공격함으로써 5.18이 촉발되었고, 악성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를 증폭시켰으며, 이에 따라서 경찰서와 방송국 등 공공기관을 방어하는 등 광주 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행위가 무차별로 자행된 사건이었다. 특히 광주로 진입하는 24단 지휘부 차량 14대에 이어 방위사업체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구정 트럭 등 400여 대를 탈취하였고, 각 지역 경찰 및 예비군의 무기고를 털어 엄청난 수량의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여 무장하였으며 광주교도소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당시 국가의 정변에 따른 위기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우리 군과 경찰에 대하여 탈취한 총기로 무력 시위하는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순전히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광주 시민들에 의해 감행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따라서 5.18 정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불명확하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역사적 사건이기에 공개적인 학술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5.18 유공자의 실태를 왜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 선정과 특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18 유공자 수는 그간 5.18 유공자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7차 보상 2018년까지 5,807명이다. 하지만 현재 5.18 유공자 수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라면 당연히 국가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광주광역시가 직접 선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명확한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금 외에도 직계 가족에 대한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 등과 같은 도를 넘어선 각종 특혜가 중첩으로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함에도 유공자 명단과 그분들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셋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5.18 외국처벌법이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이 필요한가? 바로 2020년 말에 통과된 5.18 특별법의 수정안인데 제8조가 추가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광주 5.18 관련 단체들은 5.18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하면 누구든지 이 법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찰 및 검찰에 소환당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실형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있다. 결국 이 법은 5.18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견해의 발표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조차 어렵게 하고 있어 명백한 반민주적 법률이다. 넷째, 더불어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전문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개정안 핵심은 헌법 전문에 역사적 해석과 평가가 완결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 항쟁을 명시하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현행 헌법의 전문에 3.1운동과 4.19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들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재헌헌법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5.18과 부마 사태까지 집어넣겠다는 것은 편향된 민주화 개념을 헌법조문에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것이 헌법조문에 수록된다면 5.18 사건과 관련되는 전두환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우익 정부가 모조리 반민주 정부로 규정되고 나아가 반헌법적 정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들고자 하는 실로 악의적 기도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16년 8월 1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전규모 호남지부, 그리고 호남자유포럼, 그리고 국가수호 구민연합, 그리고 정률선 공원 조성 철폐 시민연대, 이런 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광주 63 자유시민연대, 광자연. 이번에 발표한 데를 보면 말이죠. 광주 지역 시민단체, 그러니까 호남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정교모, 여기 호남 지부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시민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호남 자유포럼도 역시 호남 그 시민단체고요. 그리고 정률성 공원 조성 철폐 시민연대, 이것도 역시 비슷한 것이고요. 광주 63 자유시민연대, 광자연, 이것도 역시 호남입니다. 자, 그래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들마저도 이렇게 말이죠.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려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국민에게 설득한 적이 있는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실태를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5.18 외국처벌법 왜 필요한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조문에 올리려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금 따져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또 이와 같은 지금 성명서가 발표됐는데요. 이진숙 의원을 제명하려는 지금 작태는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진숙 의원은 말이죠. 홀로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진숙을 향한 마타도어가 지금 너무나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숙을 우리가 응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신을 핍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